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을 빚어온 신한울원전 1호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운영 허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신한울원전이 가동되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완공된 1400메가와트급의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각종 이슈가 불거졌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8차례나 회의를 거치며 진통을 겪고 난 뒤 지난 9일 최종적으로 원전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가를 내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이행 조건을 한수원에 지시했습니다.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에 대한 실험과 항공기 제도 저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항공기가 원전 건물과 충돌할 경우에 대한 제도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건부 허가라는 미명 아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로 건물 내 수소 제거 장치에 대해 올해 초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검증 절차는 뒤로 미룬 채 허가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비산됐잖아요. 불꽃이 비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험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완을 해라 그러는데 이미 하드웨어적 보완은 거의 힘든 상황이죠. 한편 경상북도는 신한울 1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울진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발전소가 운영되는 60년간 한 1조 1,400 정도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연간은 한 190억 정도 됩니다. 한 최대 1,800여 명의 고용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은 신한울 원전 1호기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수원은 원전 운영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긴 논란 끝에 신한울 1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한수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 앞으로 이루어질 검증 절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이 지역으로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주말부터 KTX 포항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곧바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발열 체크 등 출입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야간 불꽃놀이와 음주 취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포항역과 서울역 구간 KTX 운행 횟수가 하루 왕복 4대씩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에서 서울로 오가는 열차가 주중과 주말 모두 편도 2대, 왕복 열차 4대가 증편돼 왕복 30대에서 32대씩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포항 KTX의 주말 이용률이 118%에 달하고 입석까지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증편을 요구해 왔는데 앞으로 수서 SRT 연내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경북도민체전에 구미시 대표로 출전을 앞두고 있던 구미대학교 배구팀이 지난주 갑자기 출전권 박탈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경북 대표로 참가를 앞두고 있는 팀이어서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대 배구팀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2019년 창단한 경북 유일의 대학 배구팀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경북도민체육대회 배구 일반부의 구미시 대표로
오는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는 대학부 경북 대표로 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경상북도 체육회는 구미대 선수 10명 전원이 선수 자격 무효라며 도민체전 참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다른 시군에서 선수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학생은 중앙회원 종목단체, 그러니까 대한배구협회에 선수 등록이 되지 않은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미대 배구팀은 2019년 창단 뒤 같은 해 5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했고 10월엔 전국체전에 경북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그땐 괜찮았는데 이번엔 왜 안 된다는 걸까? 2019년에는 5월에 도민체육대회가 끝난 뒤 대한배구협회에 등록을 하고 대학리그와 전국체전에 참가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도민체전이 8월로 미뤄지면서 대한배구협회에 선수 등록을 한 뒤 도민체전이 열리게 된 겁니다. 구미시 배구협회는 도민체전 참가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자격 박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여 대학리그 시합을 뛰어야지 전국체전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미대학교 입장에서는 도민체전 기준에 맞춰서 선수 등록을 하였고 그 후에 대학리그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도민체전 마감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현재일 기준이 아니고. 실업팀은 참가 자격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종목단체 선수 등록을 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 체육회도 같은 근거로 경북체육회에 자격 박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는 조만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구미대 배구팀의 참가 자격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대부분 구제받은 것은 환영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교시설 피해도 감안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청에서 지급까지 5, 6개월이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받은 주민들도 인명피해자로 인정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의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문경시 등이 투자해 만든 공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손이 차가워 보여 만졌다. 교육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여줬다. 수개월 동안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경 레저타운 대표가 지난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해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로부터 비슷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이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사장님이 대표로 계셨던 골프장이었거든요. 거기 벤치마킹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손을 잡으시면서 밖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니까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대표는 이 여직원에게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똑같은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여자 왼쪽 가슴 노출 사진이었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좀 수치스러워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건 맞는데 여기서 집무실에서 그거 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대표가 레저타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나면 옷을 갈아입는 걸 옆에서 도와달라고 수시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옷 갈아입어 놓은 옷가짓 있잖아요. 옷가짓의 양말 같은 걸 좀 바닥 테이블에 벗어 놓으셨으면은 그걸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도 그걸 주워서 개어가지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다반사였습니다. 대표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택배 업체의 은행 업무 처리를 지시하고 그냥 당연하듯이 호출을 하셔가지고 불러서 이제 이런 것 좀 처리해달라고. 아침에 커피를 타야 하니 자신이 출근하는 7시 이전에 출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적인 업무는 왜 시키신 거예요? 그거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사고서 신고할 때
본인이 도와준 거지 그전에는 택배 숫자도 가서 얘기 안 했습니다. 문경 레저타운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의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전통시장의 숨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소재를 담은 5분 안팎의 영상을 만들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참가 신청서에 링크 주소를 넣어 다음 달 27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응모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300만 원, 최수상 2명 각 100만 원을 비롯해 우수상과 장려상까지 수상자 17명에게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는 9월 24일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은 경북 전통시장 홍보에 활용합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에서 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서 미래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계가 작물 위로 배양액을 살포하고 천장의 차광막이 자동으로 닫히며 햇빛을 차단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태블릿에 설치된 프로그램 하나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국생명과학고는 학교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온실 공간에서 스마트팜 시뮬레이션 교육을 거친 뒤 직접 스마트 온실을 운영해 봅니다. 예전의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토마토, 딸기 등 재배 온실과 온도, 습도, 빛, 영양 상태를 원격 조정하는 설비까지 모두 1,300제곱미터 규모. 한국생명과학고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은 전국 처음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교육에서 스마트팜은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농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생명과학고는 스마트팜 관련 업체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에 가장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 제 꿈은 스마트팜 농부인데 제가 1학년 때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시설 재배에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미래 농업을 책임질 예비 고교 농업인들이 새로운 스마트 창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휘발유값 평균이 1,600원을 넘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대구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07원, 경북은 1,61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유럽의 경제 전망 상향과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합의 불발, 미국 원유 재고 감소회 등의 여파로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납세가 급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소액 체납자 3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전담요원 104명으로 체납 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와 공과금 등 세외 수입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3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일 때는 징수를 늦춰주거나 나눠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긴급복지와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관리원 경북지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특별사법경찰관 130명을 투입해 관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유통업체, 특산물 판매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농관원이 개발한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국내산인지 판별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합니다. 경상북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 지역 여성공무원 비율은 40.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경상북도는 12.7%로
충남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